임상 상황. 임상적으로 잠재적인 정신분열증의 사례들에서 방언은 여러 반응들로 표현될 수 있다. 공격적 충동들은 강박적으로 비활성화된다. 리비도 충동들은 공격성 주위에 그물망을 치기 위해 무수한 방법들로 활용된다. 젊은 여성이 지인과의 만남에서 느꼈던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진술은 이 유아적 패턴을 보여준다. 그녀는 말하기를 베티와 있으면서 내가 마치 괴물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그녀를 너무나 증오한다는 것이 겁이 났어요. 내가 그녀를 더 증오할수록 나는 자신을 더 증오했어요. 나는 둔해지고 억제되었다고 느껴서 점점 더 많이 담배를 피웠어요. 그녀가 나와 똑같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증오스러웠어요. 글쎄,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녀는 나보다는 훨씬 용감했어요. 그녀는 나를 방황케 하고 단절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녀는 다음에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의사소통하고 있다. 베티는 나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다. 그녀의 행동은 내 안의 적대적인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그녀를 공격하고 싶다. 이것은 나를 괴물처럼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지고 철수한다. 둔해지고 단절감을 느끼면서 나는 끊임없이 담배 피우는 것으로 나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습관적 만족은 자아를 리비도 에너지 집중으로 충전한다. 그러면 나는 나의 적대감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나에게 베티와 얘기하는 것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녀에게도 더 안전한 상황을 만든다. 우리 안에 여기 충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욕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임펄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드라이브라는 표현을 충동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프로이드 이론에 따라서 공격적인 욕동과 그리고 리비도적 욕동, 리비디널 드라이브 혹은 리비디널 임펄스와 어그레시브 드라이브 혹은 임펄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보통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나 심하게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에서 많은 경우에 볼 수 있는 게 보드라인 레벨의 분들은 조금 또 다 다른데 그분들은 어쩔 때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공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상태가 좋은 관계를 맺는 상태하고 나쁜 관계를 맺는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분들이 어떤 욕동에 따라 움직이는가 드러나 버려요. 보드라인 레벨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사례 같이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사례들에서는 공격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경우죠.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것들이 잘 드러나는데 어, 여기서 보고 있는 조현병 혹은 정신분열증을 앓는 분들은 공격성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공격성이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어그레시브 임펄스 자체가 강박적으로 inactivated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비활성화되어 있다.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외부하고 관계를 맺고 특히 외부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 불편한 것을 외부에 표현할 수 있는 힘들이 있는데 이 공격성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평화스러운 사람으로 드러나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공격성 자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공격성이 자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공격성 자체는 이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충동을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충동을 막아내는 다른 충동이 필요한데 그 충동은 리비디널 임펄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리비도적 충동 혹은 리비도적인 욕동 자체가 그 리비도적인 욕동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 공격성을 에워싼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격성을 막아내기 위해서 리비도적 충동 자체, 리비도적 충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다 사용되니까 이거는
공격성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힘도 없어지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심한 경우는 세상과 격리돼 버리는 거죠. 에너지 자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남아돌지가 않게 되겠죠. 공격성을 막는데 방어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리비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외부를 향해서 리비도가 사용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복합적이죠. 자기 안에 이제 공격성이 있는데 이 공격성을 자체를 비활성화하는 이유는 이 공격성이 드러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밖에 있는 리얼 아브젝트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리얼 아버지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보호자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공격하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대상을 공격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격성이 밖으로 향하지 못하는 대신에 자기 안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공격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세크리파이스 한다. 자기를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 모든 부담을 감당하면서 외부 대상을 보호하는 상황. 이게 이제 스파르탄스가 봤던 이런 내담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사례에 나오는 분을 다시 조금 보면 어느 분과 이 베티라는 분과 같이 있는데 자기가 괴물처럼 느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기가 괴물처럼 느껴지는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이 두려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미워요. 근데 그 대상을 미워하는 자기가 더 증오스러워요. 대상을 증오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증오하는 자기를 더 증오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자기는 둔해지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자기를 미워하는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기를 공격하는데 이 공격성이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둔해진다는 거죠.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담배를 피우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은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구강적 만족은 자아를 리비도 에너지 집중으로 충족한다. 그러니까 자아가 지금 이 에너지가 없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공격적인 충동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막아내기 위해서 리비도적인 욕동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자체가 다 사용되니까 자아가 힘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자아의 리비도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구강적 만족을 주기 때문에 자아를 리비도 에너지 집중으로 충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비도를 갖게 되니까 점점 자기가 쓸 수 있는 리비도 양이 늘어나니까 베티하고 얘기하는 것이 좀 안전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임상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체험할 거예요. 여러분과의 관계,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분들이 자객적 방어라는 건 나르시스틱 디펜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공격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리비도가 다 사용돼서 에너지가 없이 어, 뭐라고 할까요? 힘없이 있는 내담자 이런 사례들을 혹시 체험한 분이 있으시면 그 모습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겠죠. 여기서 담배 피우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여러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 텐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잠깐 나누고 가죠. 그 경계선 환자들의 어떤 폭발적인 분노도 굉장히 두렵지만 실은 그보다 더 두려운 거는 전혀 표현하지 않을 때 만나질 수 없는 그 감옥 같은 것 속을 같이 들어가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게 가장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경계선 환자는
그래도 사이카틱한 환자에 비해서는 훨씬 진보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나오지만 공격성을 자체가 밖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견디기 어렵지만 이 사람 스스로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적은 편인데 사이카틱한 분들은 그 분노를 자기 안에 삼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주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전혀 표현하지 않고 꾹꾹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분들은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공격적인 것을 자기 안에 감싸 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보드라인 분들은 이게 수시로 터져서 문제인데 이 경로가 수시로 나오는 보드라인인데 사이카틱한 분은 이게 잘 터지지 않는 대신에 터지면 훨씬 더 데미지가 커지는 거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사람들 분열인 상태에서 이 두 가지 화나는 시점과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시점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적으로 어떨 때는 대상을 이상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상을 악마화시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다 이 의식 속에 있어요. 그런데 기분 좋을 때하고 기분 나쁠 때가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되지 않는데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 의식 쪽에서 있기 때문에 이건 억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스키조이드 한 사람은 단순하게 아까 뉴라틱한 환자들은 억압이라는 기제를 사용하고 뉴라틱한 수준이 아닌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분들은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애매해 용어가. 분열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뭐라고 아주 심한 억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 자체가 랭귀지 자체가 하나의 심볼인데 이 언어가 실상을 잘 드러내지 못해요.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은 분열적이라고 심리 상태가 어떨 때는 대상과의 관계가 아주 좋게 느껴지는 경우 또 어떨 때는 아주 나쁘게 느껴지는 경우 이게 교차해서 통합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떨 땐 상대방에 대한 사랑도 상대방에 대한 미움도 다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억압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충분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 사이카틱한 사람들은 거의 사랑도 표현되지 않고 미움도 표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이분들이 분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 정서만을 본다면 정서가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심한 억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오히려 더 잘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분열과 억압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 자체를 어느 한쪽은 프리미티브한 방어고 어느 한쪽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방어. 그 억압이라는 용어 자체는 발달한 이고가 사용하는 방어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냥 제 체험 속에서는 심한 분열증 환자는 어쩌면은 이 억압이 지나친 억압이어서 억압이라고 부를 수도 없게 분열된 상태에서 억압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용어로서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